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길죠? 즉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내지는 공익직불법이라고도 불리는 법률입니다. 우선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추진이 본격화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시됐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 농업농촌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그동안 커왔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바로 직불제 개편입니다. 그 직불제 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우리 농업계에서 많이 늘어나 왔는데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어떨까요?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이 생산주의 농종, 많이 생산하자 이거죠. 이런 생산주의 농종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많이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 오남용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 안전성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마찬가지로 농업농촌의 환경에 대한 부하 문제, 이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해 왔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불제가 특히 쌀농가의 소득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해왔지만 그 효과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또 논쟁의 여지가 있었죠. 그리고 소득 형평성의 문제, 또 그거에 대한 악화의 문제, 품목 간 지원의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변동직불제가 이 쌀 생산 유인의 효과를 가져서 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고착되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어 왔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이 공익직불제 개편은 시장 개방, 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 보전, 또 소득 보전을 주 목적으로 운영돼 왔던 지금의 직불제를 쌀 수급 불균형, 형평성 이런 문제, 지금 현안 문제죠. 이런 현안적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어떤 공익적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전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편된 그럼 직불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직불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직불금 예산의 85%를 점하고 있는 쌀 직불제와 이 반농업 직불제, 이것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농업인 등의 어떤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그리고 경영이양 직불제, 이것은 WTO 특별법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FTA 협정에 따른 피해와 또 그런 폐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해 보전 직불제, 폐업 지원, 이것은 FTA 특별법 중에서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목적과 근거 법률로 운영되어 오던 이런 농업 직불제를 공익 증진을 주목적으로 해서 통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 법률이 2019년 12월 27일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 명칭 길입니다. 아주 길어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공익증진 직불법이고 우리가 농업계에서는 이 공익직불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것은 기존의 농업소득보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제시해서 소득 안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공익직불제 개편에 부합되도록 공익기능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익직불제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직불제 6개를 기본직불, 선택직불로 통합을 했습니다. 기본직불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을 했는데요. 직불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가 영농 종사 기간, 또 농촌지역 거주 기간 등의 이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면적 비례 방식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오던 기존의 그런 면적직불은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조건으로는 현재 직불금 대상 농지 규정을 유지는 하되 2017년에서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를 요건에 추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직불금 지급 대상자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후계농업 경영인, 전업농업 경영인, 이와 같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혹은 2016에서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쌀 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 요건이 있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또 쌀 변동 직불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하는 그런 의무를 새롭게 포함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한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택직불의 경우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를 포함을 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선택직불을 또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례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명예감시원으로 이장이나 통장 또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직원들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요건, 준수사항 이행, 이것들에 대한 감시, 지도, 홍보, 그리고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것들이 명시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편 직불제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개편 이전에는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분리 지역, 친환경, 경관 이 6가지로 직불제를 구분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공익증진 직불법에 근거해서 직불제를 개편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쌀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는 기본 직불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는 선택 직불로 통합이 됩니다. 반면 경영 이양 직불제와 피해 보전 직불제, 폐업 지원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불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제 시행령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될 부분들이 이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개정된 직불제에는 지급 대상자와 이 농지 등의 현행 기준을 유지한 경우도 많지만 이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개편해서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 거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의 공익직불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이 공동농업정책 개혁 속에서도 EU의 공동농업정책은 유럽 경제공동체의 설립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공동농업정책의 임무는 EU의 헌법과도 같은 1957년의 로마 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를 위해 적정 가격으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농업인들에게는 균형 있는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가집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공동농업 정책은 EU의 우선적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지지 정책, 또 그거에 이어서 소득 보전, 직불,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경영을 이렇게 뒷받침해왔던 거죠. 그 결과 이 자급자족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유럽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생물 다양성, 아름다운 경광,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공재를 생산함으로 해서 유럽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EU의 공동농업 정책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EU의 각 회원국들은 공동농업 정책을 배경으로 자국의 농업 부분을 근대화, 산업화, 또 도시화의 진행 속도에 맞춰서 다른 분야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들과 제도들을 도입해 왔는데요. 그중에 농업-농촌 부분에 대한 균형 발전 과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도입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끌고 간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데가 프랑스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랑스는 EU 공동농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나라입니다. 또 그것을 진화시켜서 왔던 그런 점뿐만이 아니고 이 공동농업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이 국내 정책 환경을 사전적으로 잘 조성해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 누가 있죠? 드골이죠. 샤를 드골. 이 샤를 드골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이 농업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농업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 어떤 시초가 된 건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서가 아니고 선택 가능한 직업의 하나로 농직업을 새롭게 설계하자, 이런 이 청년 농민 단체 또는 농업 지도자들 그리고 존경받는 어떤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농업 기본법을 설계했다. 그리고 그 농정을 어떤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청년 농민들, 이 농업인들,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이것이 하나 특징인데요. 이 부부 노동력 중심의 가족농을 육성하자. 또 이용자 중심의 농지제도, 협동조합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또 농업 경영의 법인화, 농업인에 대한 균형 있는 사회보장, 또 세제 시스템, 이런 많은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의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랑스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사례가 우수한 점은 있지만 역시 산업화, 도시화 물결 속에서 농가 수는 감소하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이 더뎌가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농가들과 농업에 새로 진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직업적 만족도, 또 농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훨씬 더 수준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농들은 자녀 세대들과 함께 이 보다 다각화된 농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쩍 유동인구가 많아진 농촌에서 새로운 지금 활력소가 돼가고 있다. 여러 매스컴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불제는 유럽의 농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직불제는 유럽 농가들의 직업적인 만족도,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또 사회 구성원들의 직업 간의 균등 발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렇게 직불제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지지를 대신해서 이제 도입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지제도, 또 농업 활동에 대한 세제, 또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 이런 농직업을 규정하는 다른 많은 정책, 제도하고의 연계, 또 그 이해 속에서 추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직불제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직불제 강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재지주에 의한 농지 소유,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약 50%가 부재주지라고 하죠. 이 부재지주에 의한 농지 소유가 지금 확산돼 있고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 직불제 강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노후 대비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 농업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고령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직불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농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목표 가격 인상과 직불제 확충 논리가 과연 가능한가? 쌀 중심의 직불제 강화로 인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직불제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우리나라도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유럽의 사례로부터 우리한테 적합한 직불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와 FTA로 이어지는 개방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농업 부분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사회적, 제도적 어떤 예외 조치들이 취해져 왔었죠. 그것이 크든 적든.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직불제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정책 목표, 즉 농업 경영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직불제 개편 방향과 유럽에서의 직불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공익형 직불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직불제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농업인들의 인식 그리고 실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국가들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농부들은 반드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환경이나 다른 공공 이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지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준수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통한 공익증진 활동이 무엇인지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만으로 공익증진에 기여하니까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판매를 통해서 농민들 자신의 소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산물 생산 자체를 순수하게 공익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농업 생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화학비료, 화학농약, 퇴비의 투입을 감소하는 것에서부터 이 농촌 지역의 환경과 경관, 수질 개선, 또 도랑 생태계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방법을 준수하고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불금 부족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실시한 쌀과 밭 직불금 지급은 지원 자격 및 농지 요건 확인 이런 과정 중심이었다면 이 공익형 직불제는 행정 절차보다 농민들의 이행 의무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직불제와 달리 현장에서 확인 점검하는 인력과 노력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발생도 많아질 수 있죠. 자, 농업인 스스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상호 준수 의무, 교차 준수 의무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를 활용해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환경을 깨끗이 보전한다라는 그런 이익이 되는 농업 활동을 하겠다는 인식과 실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